반갑습니다. 방고르기니입니다. 오늘은 모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성,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진 덕목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라면 을에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덕목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거, 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엄마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추호의 의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바라본 출산과 탄생의 경이로움과 신비함, 감동은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아이에 젖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황금기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무엇이든지 많이 서툴죠. 서투르고 생존하기 위한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정도쯤 되면 우리는 이제 일에는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지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시기.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가장 많은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두 개의 삶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서 참 많이 혼돈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나름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이었던 내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나는 아이의 젖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이 탈바꿈되더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감동과 경이로움과 행복함과 즐거움과 기쁨만 존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축기를 내 가슴에 댔을 때 유축기 사용해보신 분들 계시죠? 버튼을 누르면 윙윙 기계가 돌아가면서 내 몸에서 젖을 짜냅니다. 그럼 그 젖이 이렇게 모유팩에 담겨지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마치 젖소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젖을 짜내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먹일, 일용할 식량을 배출해내는, 뭔가 생산해내는 역할로서의 인격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유축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축하지 않으면 아시죠? 이렇게 살짝만 스쳐도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나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런 현실이 내 삶에 마주칠 수 있다는 걸 왜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난 시절에 그랬지 라고 해상되는 분도 계실 테고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한번 예측해보고 그 삶을 만나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니까 그 삶이 참 고달프더라고요. 저는 엄마로서의 모성애를 사실 타고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꽤나 괜찮은 모성이 확립된 엄마예요. 그래서 느끼는 건 모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성이라면 을에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내고 하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덕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요즘 참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나 모성애가 확립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산모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괜찮아집니다. 조금씩 괜찮아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천천히 스며들듯이 체감되어 가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스며들듯이 우리 모성은 확립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했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모성이라고 하는 게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여자에서 엄마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충분히 서툴 수 있고 미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임신을 하기 전에는 하루에 3잔씩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16주가 지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1잔 정도쯤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잔을 꼭 챙겨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산모인 이제 출산을 한 엄마인 제가 커피를 마시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카페인 마시면 아이 저새도 아이 모유에도 카페인 성분 가서 아이에게 안 좋아. 그래서 저는 그 좋아하는 커피도 마음대로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운 거 다들 좋아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정말 열심히 먹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매운 거 먹으면 또 아이 모유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른들께서 아이 모유가 너무 매워 하시죠. 어느 날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잖아요. 그래도 다들 제 입맛 없음을 걱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모유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었던 감정은 나는 정말 이 아이의 모유를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는 우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50일 정도쯤이 되었을 때예요. 어느 날 아이가 잠이 들었고 아무런 생각 없이 SNS에 사진 프로필들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은 그 시기에 저의 후배, 선배, 친구들 총 합해서 8명 정도쯤이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그리고 저의 지인들이 모두 SNS 사진 프로필에 본인의 아기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놀랍게도 모두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50일 된 아기가 웃네? 왜냐면 저희 아기가 웃지 않았거든요. 저는 50일 된 아기는 웃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 프로필을 봤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 아기도 웃고 있는 거예요. 제 지인의 모든 아기들이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기는 웃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사진을 제가 모성은 확립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책임감은 있었는지 매일매일 아기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탄생 때부터 50일이 된 지금까지의 사진을 막 이렇게 넘겨보았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막 외쳤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제발 한 장이라도 나와라. 우리 아기 웃고 있는 사진 제발 한 장이라도 나와라. 우리 아기 웃지 못하는 거 아닐 거야. 내가 단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야. 제발 웃는 얼굴이 나와라 하고 막 이렇게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그 많은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은 없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넘기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웃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제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는 왜 웃지 않지? 나는 왜 웃지 않는 아이를 낳았을까? 제 생각에 결론에 도달한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 도달한 결론은 제가 웃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저 참 잘 웃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되어서 녹록치 않았던 제 삶이 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났었나 봐요.
우리 아기 50일대 아기를 떠올려 보면 아직까지 뒤집기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천장만 보면서 아기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천장만 보고 누워있는 그런 시기죠. 그 시기 때 우리 아기들에게 엄마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엄마의 얼굴 표정은 그 아이에게 우주 같은 거겠죠.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전부인 거겠죠. 그런데 그 세상의 전부 우주 같은 엄마가 하루 종일 우울한 마음으로 아이를 무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표정. 그 전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저희 아이가 이소성 몽고반점과 하염상 모방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피부, 기저귀 갈아줄 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나 항상 그 아이의 피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부가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니까 그게 표정으로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에게 웃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이 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이 우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고 세상의 전부일 텐데 나 이제 이 아이에게 웃어줘야지. 노력해야지. 그래서 이 아이를 마주할 때만이라도 나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웃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나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었던 책이 마더쇼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비밀 같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이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자존감에 대한 형성은 싹 틔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5살 된 아기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사랑해 라고 하는 언어를 받아들일까요? 아직까지 그럴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50일 된 아기에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주 양육제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피부 접촉입니다.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으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체감하듯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한 가지 꼭 노력했었던 것이 아이를 안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안았었던 거.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바로 젖을 물렸고요. 아이가 조금 불편하다고 칭얼거리면 기저귀를 살펴봐 주었어요. 기저귀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면 뭘까요? 안아달라는 거죠. 안아주고 그리고 나 잠 좀 재워줘 하고 투정 부리면 기꺼이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잠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여자에서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바로 괜찮아졌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저 너무나 잘 알아요. 해봤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저처럼 모성이 발현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 어머니들 계시다면 이제 10살 아들을 키우는 제가 그 어머니 곁으로 가서 폭 안아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어때요? 우리 외딴 섬에 고립된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내가 이 아이가 별로 예쁘지 않아서 오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공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힘들어하고 계신 우리 엄마들 계시다면 엄마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고
갈수록 괜찮아질 거니까요. 제 말 믿어보세요. 정말 괜찮아집니다. 오늘 조금 영상 짧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럴 수 있는 거고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고 이 또한 지나가서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금의 저처럼 말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